최근 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추진 과정 등에서 부실이 발견된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내용이 다르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이 정부로부터 번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지 7년 만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남강 둔치에 조성된 헬기장을 통해 중증 환자를 빠르게 이송해 치료하게 됐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이 사진을 통해 지역 교육사를 볼 수 있는 작은 역사관을 조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졸업식에서 전쟁 이후 운동의 모습까지 사진 속 과거로 떠납니다. 전국 26개 중소기업이 진주에 모였습니다. 대내외 악재에도 살아남는 강소기업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전국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따라가 봤습니다. 새로 당선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은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과 후반기 의회 방향과 인구 소멸 대응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을 잇따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각 사업은 관리 부실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진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다뤄진 건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운영 시 소음 등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등기부상 진주시 공유재산일 뿐더러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3에서 6개월의 이주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거주자가 살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추가로 한 거주자의 경우 복지회관 대상지에서 월세 등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주시가 모종의 이유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진주시 재산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자체가 지금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의원들은 거주자의 실제 이주 가능 시기를 따져 물었는데 진주시는 이달 안에 모든 거주자가 이주하게끔 종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 4월까지는 구두 약속을 또 시랑 받았다. 근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퇴거하는 걸 종용하시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보냈깁니다. 8월 중에 나가라고 종용을 해서 8월 안에 나가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내동면을 1후보지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정작 가축분뇨 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 보고서엔 내동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수질 오염 방지 시설로 보존 관리 지역인 제1 후보지를 제외한 모든 후보지의 설치가 가능한 것도 있다. 제1 후보지를 빼라 돼 있어요. 요 갑질서에 그때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내동면 주민은 물론 자신들마저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받지 못했었다며 진주시의 후보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니 해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희생을 하고 있었으니 다른 데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 진주시는 논란 속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 주민과 의회,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진주대첩광장 공원지원시설과 진주성간 경관 부조화 논란과 향후 운영 주체를 두고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SCS 하준입니다. 일본 마스에시 청소년 국제교류단이 진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국제교류단은 9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환담회에 참석하고 의회 곳곳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달 초 마스에시를 찾았던 진주 지역 청소년 10명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홈스테이를 포함한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단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1회 경남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 사천시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첫날인 9일에는 유튜버 니후의 랜덤 플레이 댄스와 선마을 훈태의 먹방, 인플루언서 플리마켓 등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청년 예술가 공연이 펼쳐지며
11일에는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요리 낚시 체험과 청년 고민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요식업, 창업, 농업 부스로 이뤄진 청년 홍보 부스는 행사 기간 상시 운영됩니다. 사천을 찾은 페스티벌 홍보대사 선말 훈태와 개그맨 이창윤 씨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스들 보면은 다 이제 실제로 경남에서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청년분들이시거든요. 한 바퀴 돌아봤는데 합리적인 먹거리들도 많고 이 지역의 특산물들을 이 청년분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탈바꿈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도움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권역 외상센터가 9일 공식 출발을 알렸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받은 지 7년 만인데요. 육상 헬기장을 비롯해 여러 시설을 갖춰 365일 24시간 내내 경남 권역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진주시 칠암동 남강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원형 구조물. 그 위로는 H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마친 경상국립대병원의 육상 헬기장입니다. 지난 2017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지만 각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상국립대병원은 헬기장 준공과 함께 7년 만에 경남 권역외상센터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경남 권역, 주로 서부경남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장비와 인력, 시설에 대한 적절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내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 기반이 설립됩니다. 헬기장에는 일몰 시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닥터 헬기 대신 하늘 위의 응급실이라 불리는 소방의 119 헬리 EMS가 운영됩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에서의 환자 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우리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30분 이내로 응급 환자가 이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응급 의료 환자에 대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소생실과 진료구역,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술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 전문의 5명과 전담 간호사, 외상 코디네이터도 배치됐으며 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필요시 부를 수 있는 지원 전문의도 25명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지역 내 외상의료 종사자에 대해 전문 교육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정 7년 만에 공식 출발을 알린 경남 권역외상센터. 경남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와 도내 3개 시군이 관광개발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칩니다. 경남도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사천시, 함안군, 창녕군과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광투자유치 통합부스를 운영하고 관광개발 대상지의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3개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개발 민간투자 대상지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간 먹거리와 기념품,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사업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점자 신청 자격은 남해군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입점 품목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완료돼야 합니다. 먹거리 업체는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과 안주를 판매해야 하며 그 외 부스도 맥주 축제 또는 독일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개최됩니다. 사천시가 예산 소진으로 운영이 종료됐던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9월부터 재개합니다. 시티투어 운행 코스는 사천시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5가지 테마 코스와 체류용 코스로 운영됩니다.
출발 장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과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 진주역입니다. 이용객이 5명 이상일 경우 운행하며 탑승일 3일 전까지 사천시 문화관광 누리집으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탑승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나 경로 우대자 등은 2,000원입니다. 하동교육지원청이 하동교육 관련 자료를 훑어볼 수 있는 역사관을 조성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하동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소이자 교육사를 이을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성희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1918년이 배경인 사진은 사립현산학교로 개교해 지금은 폐교된 김양초등학교 1회 졸업사진입니다. 1940년 졸업사진에는 군복 차림에 칼을 찬 교사 뒤로 흰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여학생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보입니다. 1953년 열린 하동초 대운동회에서 전통놀이인 중마놀이를 하는 학생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 상관없이 지역민이 운동회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사진은 모두 하동교육 역사관에 전시됐으며 디지털 역사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많은 학교들이 폐지되어가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은 하동교육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리하여 기록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하동의 학교들과 협력하여 사진 기록물을 수집하고 스캐닝 작업을 통해 1907년 최초의 학교인 군립하동학교가 설립된 후 김양초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운영됐던 하동군. 1970년대 군내초등학교는 42개의 본교와 9개의 분교장으로 최대 규모였지만 현재 34곳이 폐지된 상황. 중학교 3곳 포함 총 37개 교가 폐지해 2024년 운영 중인 학교보다 폐교가 더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하동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수집해 기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동교육 역사관 조성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많은 학교들이나 졸업하신 분들께서 기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2007년 폐지된 신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하동교육지원청 1층에 조성된 하동교육 역사관. 교육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 본청에서 하반기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일 열린 채용 설명회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65명 채용을 앞두고 지원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채용 계획과 부문별 업무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우주 환경에 적합한 식량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에어로스페이스팜 실증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실증센터는 우주에서 식량 공급에 적합한 식물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극한 상황에서 생산 가능한 식량 재배 기술과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2030년까지 실증센터 구축을 목표로 서천호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경기는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감염병 같은 요인이 생기면 작은 기업일수록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전국의 많은 강소기업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진주에 모였습니다. 1박 2일간 열린 현장을 김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중소기업계에서 제시된 개념인 스몰 자이언트. 일본의 장수기업이나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이 지속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높은 고용 유지율과 재무 건전성, 탄탄한 사업 구조를 지니며 중장기적 경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강소기업들이 경기 변동과 물가 변화, 정부 정책에 따른 어려움과 경쟁력이 공유되는 자리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지속적 교류의 장을 만들어 전국적인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여기 왔던 기업들은요, 대구에서도 오고 저 전라도에서도 오고 화순에서도 오고 전국에 다 왔습니다. 그럼 다 오면 뭐예요? 진주가 아니라 다보스가 되는 거예요. 포럼에 참가한 기업은 총 26개. 건강식품 제조사부터 교육과 건축, 외식, 보안업체까지 사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의 성지라 불리는 진주에서 모두 함께한 것은 행사의 의미를 더합니다. 서로가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스몰 자이언트 포럼이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 30여 명을 배출한 옛 지수초등학교에 세워진 K기업가 정신센터를 둘러보며 참가자들은 그들만의 경영 철학을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K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변화에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생각과 사고는 바로 협업이라는 거를 제가 이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됐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 역시 커지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청 강연도 열렸습니다. 이틀에 걸친 행사 기간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각자의 노하우도 공유합니다. 기업 생태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악재 속에서도 살아남는 작은 거인을 꿈꾸는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군이 산청초등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전깃줄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산청군과 산업부, 한전과 통신사가 모두 5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산청초등학교 주변 891m 구간의 전봇대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 1부는 사천남해 하동지역구 한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하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동소방서가 지난 7일 화계면 대성골 인근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등산객을 구조했습니다. 하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50분경 40대 남성이 산행 중 길을 잃고 무릎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1시간 30분 만에 등산객을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이 지난 8일 탄생 60주년을 맞이한 진주 백영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추 회장은 기념관의 자료와 전시실 등을 둘러본 뒤 유족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 기념관이 기증한 동백아가씨 악보, 원보 등 백영호 선생의 유품을 잘 간직해 후배 음악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 각 시군 의회들이 새로운 의장단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후반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뉴스 인타임에서는 우리 지역 의장들과 함께 후반기 의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이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백승흥입니다. 제9대 진주시의회가 지난달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신불망의 마음가짐으로 기본을 공고히 지키는 한편 일신우일신의 노력으로 늘 의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의장으로 소속당과 상관없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경청하면서 지우침 없이 올바르게 의회를 운영하고 대내외 협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서로 믿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후반기 구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전반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면은 예. 후반기에는 더욱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에 성과를 거두며 신뢰받는 진주시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네. 앞서 확인된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아쉬운 점은 개선하고 좋았던 점은 더욱 더듬어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오로지 시민의 삶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가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모두 한뜻으로 선진의정 구현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서 특히 지역의 위기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실까요? 이미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예.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며 인구를 가져오는 제로섬 방식으로는 대응할 네.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명확합니다. 예. 우리 진주시 의회는 집행부의 위기 탈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각종 건의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 우선 청년층의 유익과 조기 정착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을 실겠습니다. 결코 단기간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오랜 기간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해법 마련에 숙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전히 그로 인해서 여야의 냉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진주시 의회 의원들은 모두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화합의 정신에 대해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거쳐 지나가는 소란이 있더라도 금방 이심전심으로 협력하면서 의정활동에 부족함 없이 전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염려하실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은 의정활동의 기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의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세에서 잘 듣고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후반기 진주시의회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일요일은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과 함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 외출 계획 있으시면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 햇빛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사천과 남해는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고 그 외 모든 지역은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대체로 맑겠고 세종과 광주,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고요. 물결과 바람도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0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토요일 밤 11시 50분,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한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절기상 수요일이 말복이지만 이후에도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낮 시간대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자주 드시고 역류아나 노약자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시며 수시로 건강 상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